자, 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하래요. 그러면 뭐 간단한 거죠. 문스, 엔드, 데이스, 딕셔너리 한 번에 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죠. 1월 2월 3월 자, 이렇게 담아주면 한 번에 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순회 출력,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나올 거니까. 그렇죠? 순회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순회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건 어떨까요? 키 아니다, 이거는 반복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예, 일단 얘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키스를 사용해서 키를 순회 출력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가져오고, 자, 프린트 버전을 두 가지로 좀 해볼게요. 반복문을 통해서 얘를 넣어주고,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얘는 뭐 나와요? 순서대로 1, 2, 3 나오겠죠? 1, 2, 3월. 왜냐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면 키스가 생략되어 있다,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었고, 그럴 때 키를 리턴을 해줬으니까, 그럼 얘를 다른 버전으로 버전 2, 얘는 이제 키를 생략하지 않은, 둘의 결과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걸 좀 더 해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거지만 일단 지금 배우는 시점에서는 명시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좀 많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생략을 해서 하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얘는 키스를 사용해서 키랑 밸류를 순회 출력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또 이거 하나 가져오고, 자, 전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endDay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이 안에 반복문을 통해 여기 몬스라고 하는 변수에 꽂힌 키들을 다시 넣어서 endDay를 구하고 나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몬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실행시키면 뭐라고 나와요? 이거 에러 나오죠?
이거 왜 에러 나와요? 지금 여기서 int랑 str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연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정수예요? 몬스는 키잖아요. 그럼 여기 키니까 얘는 그 스트링이겠죠. 문자. 그럼 여기는 문자라서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문자고 얘도 문자고 상관이 없는데, 얘는요, 몬스 엔드 데이스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키를 넣어서 실제 밸류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정수인 거죠 지금 엔드 데이. 그래서 얘를 연산을, 이걸 출력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한번 형변환이 돼야겠네요. 정수가 문자로 형변환이 되고 나면 얘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정수랑 문자의 연산에서 에러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이제는 흐름상 그냥 생각이 나셔야 돼요. 지금 이 반복문이 돌 때 이 몬스가 문자고 정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얘를 돌렸을 때 키를 얻기 때문에 얘는 문자야, 그리고 이 변수에는 지금 실제로 밸류를 넣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숫자야 라는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 그냥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 정도로 많이 반복 숙달이 되셨어야 되는 상태고, 만약 아직 이게 잘 안 되신다면 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랑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딕셔너리 배우고 나면요, 내일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또 들어갈 거예요. 아까 객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살짝 언급이 됐었던 클래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건데, 사실상 지금까지 하는 거는 그냥 기초 문법이에요. 파이썬을 다루는 기초 문법일 뿐이고, 이제 얘를, 이 기초 문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코드를 짜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클래스가 시작이 되면요, 지금까지 문법 공부를 하면서 느껴왔던 어려움과는 아예 좀 별개로, 그 결이 좀 다른 어려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얘는 개념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글링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개념 자체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딕셔너리까지 이 내용들이 어딘가가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다음 거 넘어갈 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보고 에러가 나겠다, 뭐 결과가 어떻겠다,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뒤에 클래스 배우고 이제 클래스를 활용하는 거, 뭐 상속 이런 개념들 좀 배우고 나면은 우리 이제 간단한 게임 만들기 할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종합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진행이 될 건데, 게임이라고 해서 사실 엄청나게 막 괜찮은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살짝 그 정도만 만들 거기 때문에,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웠던 거 전부 다 활용이 돼야 돼요. 그것도 심지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간단한 문제 해결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이제 없던 거에서 유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에서 막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막힌 게 있다면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일요일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 게임을 그 전에는 완벽하게 그 막혀있는 벽들을 다 허물고 오셔야 돼요. 어딘가가 지금 스탑이 걸려 있다면 그거 안 뚫고 오시면 사실상 그 뒷내용들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얘네들은 좀 확실하게 반복 숙달로 인지를 좀 해주시고, 일단 다음 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밸류스를 활용해서 밸류를 순회 출력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냥 해주면 되죠.
values 활용해주고, 이러면 endDay라는 이 변수한테 얘가 돌 때마다 이 value, 실제 그 값들이 여기에 꽂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values로 value를 순회 출력하는 방식. 자, 다음 문제. 얘는 items를 활용해서 키랑 value를 순회 출력해 달라고 하네요. 자, items를 활용하면 키랑 value 두 개를 가져와 줄 거니까 변수 두 개 만들어 주고, 여기서 출력해 주면 되겠죠. 키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value 플러스 1. 자, 이거 출력하면 에러죠. 이 value 숫자니까 숫자랑 문자 연산 안 돼요. 얘 통변환 한번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잘 나오죠. items를 활용하게 되면은 키랑 value를 세트로 가져오게 될 거고, 그 세트는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니까 여기 소가루가 튜플로 묶여서 리스트화 돼서 데이터가 들어갈 거니까 거기 있는 거 키랑 value에 하나씩 꽂아 줄 거고요. 키에 키, value에 value 꽂아 줄 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반대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키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value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실행시키면 에러가 날 거고요. 키랑 value랑 바뀌었으니까 얘가 지금 정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할 변수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키랑 value로 이름을 지었다고 얘가 알아서 키를 키한테 꽂아주고 value를 value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니까, 이름이랑 상관없이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3월 정보 제거. 다음 문제. 자,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일단 지우기 전에 하나 출력해 보고, 그리고 지우는데 여기에 키가 3월인 애의 데이터를 지우겠다 라고 하고 나서 프린트를 한번 다시 해본다면 잘 지워졌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삭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한 번 더 있거나 한다면 뭐라고 할 거니까 이런 일 안 벌어지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좀 해줘야겠죠. if 3월 in 얘를 순회했을 때 3월이라고 하는 애가 안에 있다면 그때만 지우겠다. 근데 사실 여기도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이거 돌려서 3월 비교하는 거, 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거 명시해 주도록 하죠. 이러면 있을 때만 지울 거니까 잘 지워졌죠. 지금 첫 번째 있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를 추가를 더 한다 해도 상관이 없죠. 이제 검증을 한번 하고 삭제를 할 거니까. 데이터를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는 항상 검증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29일로 수정하는 거. 한 번에 담고 이거 출력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수정. 데이터 수정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2월을 29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변수의 값 변수에 있는 값을 다른 걸로 덮어 씌우듯이 얘도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이 자리 다시 뚫어가지고 이걸로 덮어쓰기 해줄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출력해보면 29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쵸? 얘는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 자, 이제 새로운 키워드 업데이트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검색을 한 번쯤은 해 보셨겠죠? 일단 똑같이 한 번에 담고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2월을 29일로 수정하고 4월, 5월의 정보도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저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력하는 거 하나 해주고 얘를 하나 더 만들게요. 투로 아니지 29 4월 30 5월 30일. 자,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쓴 거 그냥 줄바꿈만 안 했을 뿐이에요. 사실 똑같은 거죠. 얘랑 줄바꿈을 하냐 안 하냐 차이인 건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2월 29 4월 5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딕셔너리 하나를 더 만든 거고요. 업데이트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활용해 주면 돼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 업데이트. 이 함수 실행문 써주는데 인자를 얘로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까보면 자, 지금 이 두 딕셔너리한테는 데이터가 겹치는 게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는 안 겹치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출력값이 우리가 이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한 다음이에요. 내용을 보면 1월 그대로 2월 바뀌었고 3월 그대로 4월 추가 5월 추가됐죠. 그죠? 지금 얘랑 얘를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친 거예요. 두 딕셔너리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같은 키가 존재한다면 추가가 아니라 수정이 되는 거, 그리고 다른 키가 있다면 얘는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름이 같은 키가 존재한다면 수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딕셔너리 안에는 똑같은 이름의 키를 가진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얘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당장 수정하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이 딕셔너리 안에 2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가 또 있대요. 그럼 이거 돼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세요. 2월에 몇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첫 번째 출력했을 때 이 딕셔너리를 출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래요. 위에 거 2월은 30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총 4개인데 키가 4개인데 이 같은 키가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덮어씌기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게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28 없죠. 30 나왔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키를 가진 데이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 수정이 되어 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올 때 뭐 프린트로 얘를 출력하겠다 라고 한다면 같은 이 이름의 키가 2개가 존재를 한다면 출력할 때 2개가 나와야 돼요.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언어가 누굴 출력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도 이제 값을 하나밖에 못 가졌던 거잖아요. 이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같은 키, 그러니까 키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딕셔너리 안에서는 키 중복이 절대 불가능해요.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정해 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딕셔너리를 합치는 과정에서도 같은 키가 존재한다면 얘는 그냥 덮어 씌워지는 걸로 처리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얘를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데이스2한테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했고 얘를 인자로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앞뒤가. 이럴 때 얘를 출력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얘 말고 그냥 얘를 출력했을 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이 첫 번째 출력이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 출력 업데이트를 했지만 얘는 업데이트 되는 주체가 아니었죠. 얘는 그냥 들어가는 애였어요. 변화가 없죠. 근데 얘는 실제로 업데이트를 수행한 주체가 되는 애인데, 얘가 이 데이스2 말고 그냥 데이스를 업데이트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2월, 4월, 5월 다음에 1월, 3월이 나왔죠.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 얘 값은 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5월 출력되고 그 다음 1월, 3월이 순서로 출력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딕셔너리 안에서는 순서가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두 딕셔너리를 추가할 때는 이 주체가 되는 애가 앞에 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을 할 거면 내가 누구를 주체로 누구를 인자로 넣을 건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순서가 꼬인다고 해도 상관이 별로 없기는 해요. 어차피 우리는 순서가 아니라 데이터,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제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더해지는 인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덮어 씌워지는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 첫 번째의 경우에는 2월이 28, 아니지 29로 나왔다면 두 번째의 경우, 이 경우에는 2월이 28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는 애, 인자가 되는 애, 이거를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얘는 영수, 영희, 철수, 민수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기,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지해야 되고 변수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데이터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이 문제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우리가 이름 짓기예요. 자, 파이썬 변수명 규칙 쳐보시면은 네이밍 규칙이 있어요. 근데 얘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얘를 안 따르면 안 된다, 에러가 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에러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변수 설명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얘네들은 약간의 관례 같은 느낌인데요. 이 관례를 따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코드를 봤을 때에도 이해하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서로 이해하기가 쉬워서 결국엔 협업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변수명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얘는 이 조건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모르잖아요, 얘가 뭔지. 여기다가 그냥 예시로 지금 나이 데이터 4개 다 넣어놨어요. 이 조건과 같이 보면 아, 얘는 이 나이를 넣어 놓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건이 저 멀리 있대요. 이것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변수명을 짓거나 할 때 이런 상황에 맞게끔 잘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변수명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함수명 다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 애들은 다 이런 규칙들이, 관례들이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 유사해요.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관례를 잘 숙지해 놓으면은 다른 거 이름 지을 때도 비슷하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클래스 이름 규칙 이런 것도 있죠. 다음에 클래스 배우고 나면은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뭐 키 파이썬 파이썬 딕셔너리 키 뭐라고 하지? 규칙? 뭐 키 이름을 짓는 규칙 같은 건 따로 없기는 한데, 왜냐면 딕셔너리를 어떤 걸 만들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보통 그냥 변수명 짓듯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파이썬 표기법, 변수명 규칙 말고 표기법 같은 거를 또 검색을 해보시면 약간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카멜 표기법 및 스네이크 표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관례들을 좀 따라주는 게 좋고, 한 번쯤은 검색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카멜 표기법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어가 끊어질 때 끊어지는, 그러니까 뒤에 붙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카멜 낙타잖아요. 그래서 낙타 봉우리처럼 이렇게 대문자 하나 만들어 준다라는 걸로 카멜 표기법인 거고, 스네이크 표기법은 이게 스네이크 표기법인가? 네, 이거 같네요. 이렇게 언더바로 이어주는 거. 근데 이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정보 처리 기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표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저 표기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보 처리 기사를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반발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표기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관례는 숙제하고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영수, 영희, 철수, 민수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이름을 에이지스로 짓는 게 좋겠죠. 왜 에이지는 안 돼요? 얘는 단수계의 데이터 하나잖아요. 근데 우린 나이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복수계 에이지스 붙여주는 게 좋은 거고, 여기에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하자. 이게 필요가 없네. 영수, 영희, 철수, 민수. 이렇게 넣어주면 딕셔너리에 이제 영수, 영희, 철수, 민수의 나이를 넣은 거고, 그리고 얘를 뭐 출력할 수 있겠죠. 변수명은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이들을 담을 거니까 나이를 담아주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나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 뭐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값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실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만약에 나이가 아니라 뭐 얘네들의 키를 저장하는 데이터들이었다. 그걸 딕셔너리에 담을 거였다. 그럼 여기에 뭐 넣어주면 좋아요? 뭐 키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변수명 짓거나 할 때 이제 보통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막 내가 아는 단어들로 하셔도 좋고, 내가 아는 단어가 많다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아는 단어로 지금 이 한글을 번역하는데 어렵다 라고 하면 그냥 번역기 돌리셔도 돼요. 실제로 번역기 많이 돌려요. 아니면 그냥 구글에, 뭐 네이버에 그냥 그 단어 검색해보고 거기서 나온 거 가져다가 뭐 약어를 만들어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저도 실제로 실무에서 번역기 많이 돌렸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화학 기호를 담는 데이터들 처리하는데 걔네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영어 이름을. 뭐 탄소, 수소 이런 것들, 뭐 간단한 것들이야 저도 알고는 있는데, 뭐 이산화나트륨, 질산화나트륨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검색해서 그냥 했어요. 번역기 돌리고 검색해보고 그렇게 나온 이름들 가져다가
그걸로 짜맞추게 해서 변수명 짓고 뭐 컬럼명 짓고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실제로 번역기를 많이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긴 하겠죠. 근데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번역기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딕셔너리에 담고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 자, 제가 첫 교시 때 말씀을 드리면서 딕셔너리는 이 순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을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얘를 가져다가 좀 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얘를 그냥 순회 출력만 해도 알아서 이 순서대로 나와요. 지금 그러고 있죠. 왜냐면 콜앱이 최신 버전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온라인 툴이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예전 버전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전 버전 파이썬을 다루고 있다, 그럼 얘 순서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이거를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서대로 출력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문제였는데,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버전 1, 제가 names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얘네들을 좀 넣을 거예요. 아니다. 자, 이러면 이 names는 이 딕셔너리의 키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 얘를 활용해서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이러면 이 리스트에 있는 애들이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꽂히겠죠?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할 거예요. 뭐야 이거. 자, 이거 그냥 출력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ages의 name, 키로 가져온다고 하면 요소가 가져와질 거니까, 요소는 숫자니까 형변은 해줘야 돼요. 자, 이러면 잘 나오죠. 왜냐면 키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리스트로 반복문을 돌린 거고, 그럼 이 네임이 결국 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서대로 그 키를 활용해서 ages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순서대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파이썬 3.5 이하였나? 이쯤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어야 돼요.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순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간 순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이썬 3.6, 아마 6일 맞을 거예요. 6 이상에서는 얘가 v2, 그냥 우리가 넣었던 ages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아이템스로 꺼내 온다고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얘가 그냥 ag 이렇게. 그러니까 3.5 버전 전까지만 해도 이 딕셔너리 안에는 이 순서가 보장이 안 됐어요. 100%가. 그러니까 뭐 운 좋아서 맞을 때도 있지만, 이거 랜덤이기 때문에 운 좋아서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3.6 이상 최신 버전 쪽으로 오다 보면 이게 그냥 가능해요. 최소한의 순서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똑같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짜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언제 어디서
일하는 환경이 파이썬이 3.5보다 내려갔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맘대로 버전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버전이 낮게 진행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 프로젝트를 나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순서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만약에 딕셔너리의 데이터가 10,000개면 이 10,000개짜리 키를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리스트를 만들 때 일단 이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에이지스의 키스 이걸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치면은, 예, 하나 보여드리죠. 얘로 데이터 가져온다고 치면 이 키스가 딕셔너리 키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 얘는 그냥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얘를 채워줄 수 있어요. 네임스를.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키들 다 가진 네임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임스 한번 출력을 해보면 지금 네임스 안에 이거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수동으로 넣었던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가 이 키스에서도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지 보장하는지 이거는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지금 현 버전에서는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서 지원을 안 했다, 이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도 순서를 보장하지 않았다 하면 이 방식은 불가능한 건데, 이건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현대에 와서 키를 뭐 리스트화 시켜야 된다, 리스트로 키를 만들어야 된다 면은 그냥 깔끔한 리스트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게 볼까요? 파이썬 딕셔너리 키 순서, 여기 3.6부터는 딕셔너리가 순서를 기억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파이썬 3.5. 제 생각에는 키스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 키 자체도 순서를 보장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3.5에선 쓸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3.6 이상에서는 만약에 내가 만든 딕셔너리 데이터가 10,000개인데 걔네들의 키만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 밸류스나 뭐 아이템스도 똑같이 적용 가능해요. 이런 것까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요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실무 환경이 3.6 이상이다, 그럼 순서 지켜주겠네, 이렇게 쓰면 되고, 3.5 이하다, 순서 안 지켜주겠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딕셔너리 문제들 다 한번 풀어봤는데, 정답은 제가 다 열어 드릴 거고, 영상도 그 평소 때랑 똑같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수업 때는 아까 예고 드렸던 대로 클래스 할 거예요. 클래스 시작할 건데 좀 결이 달라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원래 이제 개념 설명 좀 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활용법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냥 사용법 익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익혀 나갔다면, 내일 진행할 수업부터는 제가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 쭉 드리고 문제 풀어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 식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한동안은. 그리고 개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전에 배웠던 것들 막힘없이 다 해결을 하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이제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